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예, 이게 시즌 2 시작되고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예. 감회가 새롭고 또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영광입니다. 예. 네.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네. 그 데나리온 시즌 2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음. 책 읽기나 또 경제 관련이나 또 이렇게 질문. 질문, 예, 네, 예.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시간이죠. 네, 오늘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인데 예. 청약 문제로 대한 부부 갈등에 대한 예, 예, 질문들이 주택 청약. 있고요. 예. 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적립식 펀드 혹은 매달 사는 주식. 그래서 예. 매월 들어가는 걸 적립식이라고 예, 하는데 예. 적립식으로 투자. 투자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거. 일시금 투자. 네, 일시금 투자. 이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 펀드든 주식이든 그죠? 그렇죠. 예. 목돈이 한 번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펀드든 주식이든 목돈이 들어가는 거. 음. 이 세 가지의 이제 질문이 예.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데나리온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자 하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질문이 뭐냐면 예.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아파트 청약 문제로 부부가 갈등. 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 워낙 비싸니까 네네네. 또 빚까지 얻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네. 부부간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음, 21평 음.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무조건 21평형으로 넣자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이 있고 네, 그렇지만 21평은 조금 좁아 보여요. 네, 네. 이 부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실제로 거주하기는 실제로 네, 거주하기에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음. 당첨 가능성만 따지면 21평이 높은 것 같은데 이 집이 덜컥 당첨이 되면 또 장기 거주는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투자 목적이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첨되어도 우리가 살 집도 아니고 2년 살고 전세 주고 나중에 팔자고 하는데 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남편의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한 믿음. 예. 그래서 꼭 거기 넣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 넣으려고 하면 당첨 가능성보다 실제 우리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79나 84 네. 평방미터로 네. 하자. 네. 이 같은 남편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는 후배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네. 다들 이제 의견들이 있겠죠. 네, 생각에 네, 따라서 네.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거 늘 이야기하지만 답 없습니다. 답이 예. 없고 그냥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영끌하는 분위기에서 예. 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도 생각하게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녀가 바뀌거든요. 이거 이제 21평은 5구로. 억으로. 네, 대표님도 연세가 21평 예. 연세지만 예. 또 우리 젊은 분들은 21평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고요. 예. 청약했냐? 59, 어허. 74, 84. 우리는 5구 하면 나누기 3.3이 복잡해요. 그게 또 이렇게 전용인지 예, 아닌지 이렇게 예, 따지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내가 예. 이제 뭐 어디에 청약이 되고 누군지를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가 아는 후배인데 청약이 이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청약이 발표가 났고요. 어쨌든 두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비슷하게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죠. 예. 네, 고학년들 키우고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은 5구가 됐습니다. 21평이 예. 됐고요. 똑같은 곳에 넣었거든요. 한 가정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7사를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이 처음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 가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누구야? 5구 넣어, 5구. 왜 언니? 5구야 당첨이나. 여기 세대가 500세대가 넘어 5구가 예. 7사는 안 돼, 100세대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가 하면 5구에 당첨이 된 집은 좀 믿음이 없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7사를 넣은 선배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믿음도 좀 약하기도 예.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5구에 예. 살아도 되니까. 예, 근데 이 가정은 자기들은 5구는 좀 투자의 목적, 예,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예. 예, 투자의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서 예. 이들의 믿음으로는 5구보다는 그냥
안 돼도 칠사를 넣고 예. 주시면 가자. 예. 그리고 이 집은 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집이어서 또 이 집이 좋은 것 이 집에게 야 그거 하나면 안 기뻐하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기도해 줄게. 오구를 기도해 주고 오래 살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구가 됐습니다. 이 집은 칠사가 떨어지고요. 예. 근데 이 집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오구가 된 집을 발표를 같이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 떨어졌는데. 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둘 다 은혜다. 예. 좀 믿음이 없는 이 후배에게는 또 집을 예. 자기 집을 당첨시키고 또 이 집은 오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점수 비슷하거든요. 예. 어떠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하나님이 7사 정도를 남에 주실 거다. 안 주셔도 된다. 예. 하여튼 이런 사례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처럼 기뻐하고 또 내일처럼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 네네. 그것을 지금 아직 신앙의 믿음이 조금 네. 이렇게 약한 이 가정의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큰 은혜, 또 맞아요. 하나님과 복음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결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구를 가는 게 당첨이 높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거거든요. 2년간 거주를 억지로 하고 전세수가 넘으면 무조건 오른다가 이제 아내 생각인 건데 그게 보통 부인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갖고 싶고 오르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 또 청약이니까 또 그럴 그럼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럼요. 청약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부의 갈등은 어쨌든 제가 관여해서 답을 줄 수는 없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건데 예.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주거 중심의 삶. 주거 중심. 네, 그래서 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 주거를 물론 특별한 이유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거기를 해놓고 나는 살지도 않고 또 2년 사는 동안 돈이 오른다고 해서 거의 너무 어려운 삶을 산다면 안 된다는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현금흐름 또 봐야 되는 현금흐름. 거죠. 이 집이 이제 7사나 5구를 볼 때 대출의 관계나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를 갔을 때 원리금을 낼 거다. 그 원리금이 우리 가족의 잉여 자금에서 아파트 대출과 이자를 내고 나서 원리금을 내고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남는 돈이 네. 없으면 분명히 11조를 줄일 거고 관계에서 돈을 안 쓸 거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봐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형편에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부담이 크다면 네. 그것은 사실은 투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자,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그 1번하고 비슷한데 공동체나 직장 특히 이제 자매들은 아이를 키우고 보통 맞벌이 해야 집 사잖아요. 사실은 예, 형제 소득으로 집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 하면 이상하게 안 그런 집도 많은데 대부분 예. 자매들이 육아를 좀 신경을 써요. 그러면 이제 형제의 직장보다는 자매 직장이나 또 자매 친인척 또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전혀 우리 주거에 관계 없고 직장과 관계 없는데 이 집을 사면 오른다더라라고 해놓고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주거 중심의 삶과 네. 또 관련되는 이야기, 그렇죠. 조금 구체적인 네, 이야기들 네, 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 마지막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부가 예. 한 마음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나 20년 이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을 구하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리면 꼭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적합한 집들을 또 주세요. 예, 예.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청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예, 또 청약도 넣어보고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마음을 많이 뺏길 것 같아. 가끔씩 뭐 집 문제라든지 재정 관리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저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네.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네. 그것들이 너무 지속되면 네.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네, 네. 멀리하고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사례도 이것을 통해서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그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맞아요. 이들과의 관계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네. 더욱더 느끼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4번으로 정리해 주신 게 네. 너무 깔끔한 네.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죠. 네. 자,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 큰 질문이 이제 투자 쪽인데 예. 저희가 데나리온 한지 이제 3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죠? 쉰 거 빼고는 어쨌든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집사님들이 생각보다 저희 데나리온을 보고 예. 투자를 용기 내어 사신 분도 예.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메일이 온 것들 이런 음. 질문들이었어요. 집사님 그 강의 듣고 예. 이게 적립식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립식 강의 펀드. 듣고 펀드를 3개를 10만 원씩 30만 원. 네, 30만 원을 가입을 했고 이제 넣은 지가 뭐 한 8개월, 뭐 7개월 되는데 어떤 거는 플러스고 또 어떤 건 마이너스. 국내 가치로는 마이너스겠죠. 예, 예. 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계속 넣어도 되는지 태어나서 처음 투자했는데 원금이 마이너스 된 건 처음 봤다. 예. 불안하대요. 그래서 예. 이게 계속 넣어도 되느냐 하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주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 이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도 조금 같이 할까요? 비슷해요. 세 번째 질문은 또 어떤 거였죠? 세 번째는 목돈으로 한 번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을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아하, 주식에. 네. 또 이분의 질문이 재밌는 음. 게 안전한 주식에 넣었다가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투자에 은행이 망하게 그럼. 네, 안전한 주식에 넣었는데 문제는 내년 4월인가 5월에 결혼할 자금을 넣었답니다. 자매가. 아이고, 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데나리온에서도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축과 은행, 그러니까 저축과 이자가 아주 뒷골이 많은, 그렇죠. 뭐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과 투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큰 기준, 중요한 기준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시간. 그죠? 예, 시간. 즉 투자는 우리가 변동성 지금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손해 났어요. 네. 그죠? 손해 났습니다. 예, 이게 변동성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은행 예적금은 변동성 제로. 그죠? 변동성이 맞습니다. 제로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동성이 제로가 아니라 엄청 많은 것, 은행 예적금에 비해서 그것이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이 두 분의 사례는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투자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큰데 네. 수익이었죠. 그렇죠. 근데 왜 수익을 기대했을까요?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이제 수익을 기대한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내 편으로 가져가려면 그게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 보장 저축은 한 달짜리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네요. 한 달짜리도 네. 오늘 넣어서 내일 찾아도 괜찮아요. 네, 원금은 지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변동성은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또 1년 뒤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므로 네. 일단 장기로 가야 돼요. 그죠? 왜냐? 우리가 되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장기 성장이다. 네. 추세적 상승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또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믿고 성장을 먹고 맞습니다.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한다 하면 제 생각,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를 인내하면 네. 어지간한 변동성은 다 흡수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또 3년에서 5년을 인내하면 3년 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5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변동성들이 있었지만 생각해 네. 보십시오. 우리가 뭐 글로벌로 생각하면 미중 무역 전쟁, 맞아요. 또 뭐 코로나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어떻습니까? 3년, 5년을 인내했더니 결국 그보다 올라가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동,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시간이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변동성의 평균이 네. 줄어든다는 그렇죠. 것, 시간을 만나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자꾸 이쪽에 이제 시간을 길게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을 분산하는 개념인 맞아요. 거죠. 시간을 분산하는 개념이라서 두 번째 질문이든 세 번째 질문이든 특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펀드잖아요. 네. 적립식 펀드 자체가
또 종목을 분산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간접 투자. 또 그것이 시간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두 질문의 공통점,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아니 투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대표님 그래도 이제 사실은 데나리온이나 뭐 데나리온만 있겠습니까? 더 뭐 수십만 수백만의 유튜브 방송이 경제 방송이 있는데 예. 안 해보는 성도님들이 다른 걸 보고 조금 결정을 못하다가 예. 데나리온을 보면 믿는 분이네 그러면 신뢰가 가거든요. 그러다가 했을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뻔한데 예. 공포감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어젯밤에도 진짜로 저한테 제 고객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두 번째 상황인데 네. 이분도 거의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펀드.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 펀드는 원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계속 사는 겁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계속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일종의.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의 사던 펀드를 그죠. 사던 매달 이제 사는 주식을 거.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의 계좌라고 보면 네. 계속 이제 사가는 겁니다. 싸게 사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식 투자의 성공적인 요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기회가 시간을 생기는 우리가 거죠. 3년, 5년을 길게 한다라고 가정할 때, 전제할 네, 때 네. 계속 싸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때는 그렇죠. 네. 계속 싸게 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너무 좋다. 네. 아, 나는 계속 너무 싸게 사네. 아, 그러네요. 다음 네. 달에 또 내려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어떤 전제? 3년, 5년을 시간이 있는 거. 시간을 여윳돈으로. 충분하게 인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다음 달에도 또 내리면 좋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돈이 여윳돈이고 월 30만 원 정도의 가처분이 여유 가처분이라면 네. 시간을 충분히 인내하시고 초반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즐기시라. 그리고 한 5년을 한다면 한 4년 정도 떨어지고 한 1년 정도 급하게 오르면 엄청 네. 많이 벌어요. 한번 실제로 그렇죠. 경험해 보십시오.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주식을 하셨으니까 네. 우선은 저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모르지만 네. 몇 가지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두 종목 했답니다. 두 종목. 2천만 원 큰 돈을 두 종목 제일 안전한 거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안전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두 종목으로 분산했다면 또 괜찮은 종목의 분산 해설이라고 믿고요. 네. 믿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죠? 주식입니다. 또 이 돈이 여유 자금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다는 이 꼬투리 질문을 미루어 짐작하면 네. 이 돈을 내년 봄에 돈 벌어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살짝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매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7%인가? 뭐 마이너스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종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겠죠. 제가 몰라서 이제 선뜻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음. 예컨대 한 7% 마이너스이고 우선은 종목보다는 아마 한 두 종목에 2천만 원을 나누어 투자했다면 덧보잡 종목은 아닌 듯 해요. 우리 다 아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인 듯 네, 해요. 네. 예,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량주라고 본다면, 네, 네. 우량주라고 본다면, 이 돈을 마이너스인 상태로 내년에 결혼 자금으로 쓸 계획은 일단 접어두시는 게 좋겠다. 예, 접어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변동성을 이제 확대하는 것, 이게 시간을 길게 확대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평균을 네.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가 익히 아는 종목 우량주라고 전제하고 또 이 돈을 만약에 내년에 결혼은 하지만 결혼 자금으로 안 써도 된다. 네. 또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만들 수 있다면? 예,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네. 인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런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 네. 이 돈이 플러스로 돌아든다. 네. 그럼 얼른 팔면 좋겠어요. 네. 얼른 팔아서 왜냐하면 더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내년 봄에 예정된 돈으로 짐작이 되니까 네, 네, 네. 플러스로 돌아서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돌아서면 얼른 팔아서 네.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네. 경험으로 네. 활용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죠. 용도. 우리가 네. 이제 투자 기간을 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3년 뒤 쓸 돈, 5년 뒤 쓸 돈, 우리가 그때 하면 우리 센터장님이 또 잘 정리했던 방송이 있어요. 뭐 노트북도 있고 그죠? 휴대폰도 있고 예. 여행도 있고. 내가 왜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이것들은 그때에 써야 될 돈의 목적, 재무 네. 목표. 예, 그래서 용도별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또 투자는 어쨌든 3년, 5년 이상을 길게 그리고 맞아요. 포트폴리오 분산 네. 예, 이런 것들만 잘 염두에 두신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 자매가 2,000을 넣을 때 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자매고 데나리오는 그때 이렇게 보고 한 건 예, 아니고요. 예. 데나리오 늦게 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자매가 실책이네. 데나리오는 아,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 분명히 용도를 나눌 때 예. 3년 이내는 원금 보정되는 저축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뭐 한 달 만에 투자 수익이 난다 이러니까 이렇게 자매가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사실은 2천만 원 넣고 1년 뒤에 3천만 원 정도는 되겠지 그러고 예. 3천만 원으로 뭐 할까 생각을 1,000만 원 버니까 그래서 예. 그게 자기가 이제 데나리온 그 방송이 있잖아요. 용도에 예. 따라서 저축의 기간을 따라 투자를 다르게 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또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한 예. 자기 점검 예.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또 지금 뭐 7%면 그닥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금방 그죠? 올라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걸 참고하셔서 네. 조금 더 인내하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이게 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늘 질문을 받고 저도 상담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돈 앞에 늘 주님 앞에 점검하는 주님과 샬롬하면서 돈을 다루는 돈을 지혜롭게 잘 다루는 예.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예, 좋겠습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이들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